2018년 8월 5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40분쯤 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강화 평화전망대 화장실 앞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주차장이고요. 저기에다 차를 주차해 놨고, 이제 평화전망대 한번 가보려고요. 처음 와서 티켓도 뭐 끊는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네, 티켓을 끊었고요. 자, 이제 올라가 보죠. 강화 평화전망대,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남북한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일성을 회복하여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5개 시설이 있고 지하 1층 군부대 전용시설, 1층은 통일염원소, 관리실, 휴게실 및 식당, 2층은 전시관, 전망대, 3층 북한 땅 조망실, 5개 전망실. 은근히 여기 운동되는데. 여기가 1층입니다. 1층이고, 통일염원소.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가 통일염원소네요. 통일염원소. 통일염원소. 쭉 볼까요? 뭐를 이렇게 많이 메모들 해놨네. 와. 할머니, 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글씨를 다 알아보긴. 여기?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고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 한 핏줄끼리 자유롭게 왕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쵸?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결혼 모두 행복하자. 여자가 북한아, 여자 구함. 한민족이 하나 되어 영원히 같은 곳을 볼 수 있기를.
주님,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그래요. 지금 1층 관리사무실, 게스트룸, 식당, 통일 염원소, 특산품 판매장 뭐 그런 게 있는데 1층 뭐 다른 데는 특별히 안 갈게요. 그냥 2층 가겠습니다. 2층에서 2층이고요 이제. 2층이고 이 정면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경기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이 좌우 옆이 뭐 경기시설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는데 별거 없는데. 저기 북한, 저기 이제 강 넘어가 북한이야? 가깝구나. 물만 빠지면은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겠는데? 야, 저거 걸어서도 갈 수 있겠어? 물 안 깊어 보여. 그 정도 속도로 저기까지 한 500m, 1km 되려나? 저기 철책, 우리나라 쪽 강 쪽에 있는 철책이라던가 초소 찍지 말라는 거네요. 한 다음에 핸드폰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보이겠지? 안 보여. 누나 먼저 봐. 아 무슨 새만 나간 거야? 저거 흰 색깔 봐봐. 엄마 오른쪽. 좀 더 오른쪽. 아 저거 다 지금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집들이야. 아 그래? 집들 칸칸이. 대피소? 대포 있다고? 다 집들이네 하얀 게 다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하나 보지 왜 안 봐? 누나 봐. 봐. 비닐하우스가 집들이야 집들. 칸칸이. 새들이 엄청 많아. 자, G6 스마트폰 성능 확인. 최대로 줌 땡기면 얼마만큼 보일까요? 보이나? 그래도? 화면 흐리죠?
나무만 보여? 시원하고요. 볼 거는 아까 그 정면 한 곳이 있었고 다른 곳은 어떨지 한번. 방금 전에 이제 전망실이었고요. 이제 이 앞에는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전시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알아요, 다 알아. 강화의 전쟁사. 강화도는 상고시대에는 갑비고차라고 불렸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인 서기 400년경에는 혈구로 신라에 귀속된 뒤에는 해구군, 혈구진 등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에는 서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세 나라의 각축장이었고 몽골의 침략이 있었던 고려 고종 19년 1232년에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39년간을 항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후금과 청에 의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고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 함대와 미국 군대가 일으킨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강화도는 침입하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호국의 요새였다. 이렇듯 강화도는 우리의 역사가 투영된 한반도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하네요. 군사적 요충지 강화. 군사적 요충지 강화. 군사유적. 초지진, 덕진진, 광성고, 갑곶돈대. 오진칠보 53돈대. 전쟁의 피해 상황.
연대별 북한의 도발. 50년대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80년대에는 이런 일. 50년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2000년대에는 이런 일이. 칼기 폭파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여기서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영상 코너.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보여주네요. 내가 앉으니까 영화가 시작됐어. 이 땅에 하늘이 처음 열린 것, 한반도 5천년 역사가 시작된 것. 먼 회고적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찬란했던 문화의 숨결이 남아있는 섬 강화. 생각해보다 강화는 섬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곳곳에 풍랑 극복의 자취들이 남아있다. 한반도의 중심으로 서울의 관문이었던 강화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232년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는 부업을 강화로 옮기게 되고 39년간 강화는 치열했던 영웅항쟁의 역사적 무대가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강화는 오진 7고 53동대가 섬을 일어선 채 국난 극복의 의지를 불태우며 무력을 앞서 밀려드는 외세와 맞섰다. 그렇게 강화는 민족의 역사 그 거기거기마다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수많은 외침을 제쳐온 우리의 역사. 하지만 동족 간의 전쟁은 그 어떤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해방의 만세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 이 땅의 분단의 역사는 시작된다. 남과 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갈등은 가파르게 고조되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진격으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다. 일방적인 패배였다. 전선은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고 전쟁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나는 것 됐다. 미군과 유엔의 개입이었다. 이러한 신속한 미군 참전은 북한군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인생 승격작전으로 서울이 탈환되고 북한군 주력은 괴멸상태에 빠진 채 고조하기 시작했다. 38도선을 돌파, 격진을 계속한 국군은 그의 10월 하순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하지만 중국군의 대의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새로운 공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국군의 공세에 밀린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결국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의 몸에 치열했던 중국군의 공세를 막아낸 북한과 미군은 반격을 예시로 다시 서울을 탈환했다. 이후 전쟁은 38도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한 장기전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951년 7월에 정전회담이 개시된 후 서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제한 전쟁이 벌어졌다.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세계를 번에 치열했던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가 되었지만 결국 주전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역사가 그러했다. 강화에는 한국전쟁에 처절했던 상처가 남아있다. 많은 강화의 애국 청년들이 북한군 대병력에 맞서 유격대를 조직, 격전을 벌이다가 장렬히 사망했다. 죽음, 그리고 폐허. 하지만 전쟁이 남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더욱 갈라진 분단의 고리, 그것이다. 갈등과 대립의 역사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분단과 대립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시작되고 있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한되는 지점에 위치한 이곳 강화평화전망대.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2km 내외. 육안으로도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최전선의 남북 관광지다. 이곳 강화평화전망대는 바로 전면에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인 개성공단이 남과 북의 팽팽한 군사적 배치 속에 위치하고 있어 긴장과 화해 협력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의 그날까지 강화평화전망대는 통일과 안보를 향한 최전선으로 남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쭉 나왔네요. 그래서 1945년도 민주기지 노선, 1960년도 과도적 남북 연방제, 남북의 통일정책, 1973년도에는 고려 연방공화국 연방제 방안, 그리고 1980년도에는 남북 총리회담의 제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980년 김정일의 후계자 확정, 84년 북한의 대남 수해 물자 제공,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 (1993년도 3월 12일)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1994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탈퇴, 1994년 김일성 사망. 네. 저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2000년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2006년 북한 핵실험. 2008년 이산가족 영상편지. 2008년 6월 15일에서 16일 6.15 공동선언은 꽤나 유명한 사건인데,
6월 15일 공동선언 발표, 여덟돌 기념, 민족 통일 대회, 금강산. 2010년도 해외공단 남북 공동 시찰 평가회의, 금강산 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 북한 금강산 관광기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201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011년 김정일 사망. 2012년 외통위 남북관계 특위의원 개성공단 방문. 2012년 12월 12일 북한 은하 3호 발사 성공. 그리고 그리고 밑에 또 있네. 네. 아까 저 위에만 보여주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연도에 또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네 이거는. 1950년도 제1공화국, 1948년도 8월 15일 무력 북진 통일 주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64년 제2공화국 10월 9일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 주장, 위험한 북진 통일 슬로건 포기, 북한 육상 선수 신금단 부녀 상봉,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상봉 1964년도 10월, 1970년도 8월 15일 제3공화국 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년대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 파급,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선의 체제 경쟁을 제의, 북한이 유엔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을 표명,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 1971년 9월 21일 남북 적십자 시간에 판문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의 공식 합의문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제4공화국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원칙 발표. 1982년 1월 22일 제5공화국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남북한 기본관계 협정을 체결해 남북한 관계를 인정하고 민족통일협의 회의를 구성해 통일헌법을 만든 다음 그 절차에 따라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내용. 1985년 9월 20일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북한 공연단 수재물자 교류에 이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의 성사. 1988년 제6공화국 제1기 노태우 정부, 1988년 7월 7일 77 특별선언,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3년 제6공화국 2기 김영삼 정부 있고요. 1998년도 제6공화국 제3기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햇볕 정책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죠.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등 대북 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였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었다. 98년 11월 18일에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하였고 2000년도에 6.15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주요 내용: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 회담을 열 것 등. 2003년 2월, 2008년 2월 제6공화국 4기 노무현 정부 평화 번영 정책,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문화 교류라는 햇볕 정책과 같은 노선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모색. 2003년 8월 27일 제1차 육자회담. 북핵 육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참여한 다자회담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까지 6차례의 육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7년 1월 29일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 컨테이너 인천항 첫 출발. 3월 19일에는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 제6차 육자회담. 7월 26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0월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1월 14일에서 16일 남북총리회담. 12월달 개성관광 개시. 2007년도에요. 2009년도면 이제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2007년도까지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고요. 2009년 4월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성공 보도. 2009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새로운 평화 구상 1000명.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G2NT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12월 18일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 전달. 1월 10일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운영 재개. 7월 22일 ARF 계기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8월 20일 한적 국제 적십자 연맹을 통해 북한의 수해 복구 관련 10만 불 지원 발표. 10만 불이면은 1억이죠, 1억? 야, 정말 조금 줬다. 2012년 이명박 정부죠.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취임했었고요. 패스하죠. 북한. 공식 국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 평양. 국가 면적 12만 538km 제곱킬로미터. 인구 2472만. 연평균 기온 9.3도. 요즘 같은데 북한은 시원하려나 모르겠네. 북한의 지리와 북한의 지리. 북한의 인권 실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위치와 현황. 저런 데 있구나. 회령관리소, 청진 정치범 교화소, 화성관리소, 개청관리소, 북창관리소, 유덕관리소. 북한의 정치 수용소 실태라고 하는데요. 자,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안남도에 평양이 있었군요. 강원도, 황해도. 강원도가 우리나라랑 이제 겹치는 이제 약간 지역구가 얼추 약간 비슷한 이제 지역명도 해가지고 통일되면 일단 강원도는 더 확장이 되어가거든요. 함경북도
1945년도 말이 이랬고요. 현재는 이렇다네요. 또 함경북도 거기 청진 있고 라선 있고 량강도 해산, 함경남도 심포 항우, 자강도 강계, 평안북도의 신의주가 저기 있고 평안남도의 평성, 평양, 남포, 사리원, 황해북도, 황해남도. 바로 저 앞에 우리 근데 거기가 개성이구나. 개성 해주. 자, 북한의 예술. 여기서부터 그냥 쑥 지나갈게요. 이렇게 있는데 북한의 예술. 북한의 예술, 북한의 문화, 북한의 영화. 얼마나 현실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미술, 북한의 음악, 네. 북한의 교회. 자, 북한의 언어. 북한의 언어.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다네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일시정지한다면 읽어보는데요. 저기 남북한 사전에 올림말 차례 이렇게 있는데 봐도 사실 잘 모를 것 같고, 남북 언어의 차이의 사례 이런 거 말고 되게 많겠죠?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매우 바람인데 북한 말로는 칼바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칼바람이란 말 쓰는데, 남한 말에서는 이해, 북한에서는 료해. 우리나라에서 코너킥을 북한에서는 구석차기, 순간 타격. 우리나라 말로 골밑슛, 류밑 던져놓기 그렇게 나오고, 은어 그런 게 있는데, 풀이, 담아내기 정책, 독거미, 안전사업, 뼈다구 파낸다. 북한말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 배감 간다, 벌잠, 용광로, 빈대 탄다, 빈달구치, 심장아바이. 말이 진짜 재밌는 게 좀 많네. 북한의 대외 정책 이런 게 있고요. 북한의 대외 정책, 북한의 경제. 좀 궁금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북한의 대외 정책은 어떤지.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발전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 조성과 국제혁명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왔다. 냉전 체제 하에서 북한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에 치중하였으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은 체제 생존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 지원 획득을 도모하는 등 실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의 경우 밖에서 안으로의 개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의 개방은 오히려 냉전 시기보다 후퇴한 점으로 미루어 개방의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바랑 좀 비슷하게 글이 적혀있군요. 자, 북한의 경제도 한번 볼까요?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집권적 계획, 통제, 경제, 폐쇄적 자력, 갱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기했듯이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중앙 집권적 계획, 통제 경제는 모든 경제 계획의 수립, 통제, 조정, 감시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며 모든 생산과 자원 배분을 중앙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며 폐쇄적 자력 갱생은 자국의 자원과 노동력으로 자급자족하고 대외무역은 계획 경제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제 정책이다. 북한의 경제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북한의 화폐개혁. 화폐개혁. 북한은 과거 1949년 화폐개혁 및 1959년, 1979년, 1992년 화폐교환이라는 명칭하에 화폐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이번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는 1992년 이후 17년 만에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화폐개혁의 배경을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 역할 축소, 국가 경제 건설 재원 마련, 근로자 생활 안정 등으로 밝혔으며 어쩌고저쩌고 새로 발행된 북한 지폐는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9종류이며 주화는 1원, 50전, 10전, 5전, 1전으로 5종류라고 하네요. 오, 맞네. 자, 북한의 화폐 이렇대요. 여기 5,0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왜 2,000원짜리 앞면 안 보여줘? 500원짜리 있고 50원짜리 10원, 10원짜리도 화폐야? 자, 북한의 정치 한번 볼까요? 북한의 정치 체계와 조직. 북한 정치 체제의 특징은 일당 독재 체제, 수령 지배 체제에 있다. 북한의 모든 국가 권력은 조선 노동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권력의 중심은 김정은 총비서이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국정 전반은 실질적으로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진하는 역할만 한다.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 및 국방관리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휘한다.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으로 조직된다. 이와 함께 사법부를 대표해 우리의 법원과 검찰에 해당하는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다. 정치 이념 주체사상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주체사상.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고 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있으며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했다. 김일성은 주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는데, 따라서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곧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 확립이라 할 수 있고,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념이다. 주체사상은 대외면에서 자주 노선에 추구하는 명분하에 폐쇄 체제를 합리화하는 중거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남면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남조선 혁명 및 공산화 통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자, 북한 권력 체계도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북한 권력 체제도 제가 24살인가 23살 때, 23살 때구나. 아니다. 23살인가 22살 때 그 북한 선교회에서도 제가 좀 있었거든요. 탈북하는 분을 돕는 분이 네, 그곳에 전도사님의 이제 선교회 이제 리더로 있었는데 북한 권력 체계도 당의 영도 기본 지도 체계선 선출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조선노동당 아래 뭐 이렇게 당이 쭉쭉쭉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표를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우리는 왜 다시 통일되어야 하는가? 예, 뭐 그냥 대충 보십시오. 북한의 명절과 민속놀이 일시정지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북한의 관혼상제 아이고야 북한의 관혼상제 자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사회문화 교류 이렇게 있고 자 국제 정세 그렇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통일 자원이 풍부하다 그 얘기죠. 자원이 통일의 당위성 사회 간접 자본의 공유 철의 실크로드 청사진 서울에서 하바로스크, 베이징, 모스크바, 함부르크까지 기차 타고서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다 봤던 건데 이거는 안 봤구나. 사람들이 되게 다 빠졌네. 저기 아까 봤던 저희가 개성인가봐요.
사람이 쭉 다 빠졌고. 아, 저기 물이 빠지면서 저기가 땅이 드러나네. 저기 땅이네, 땅. 물이 되게 얕구나. 걸어서도 갈 수 있겠다. 저기 땅 보이죠, 땅. 저 끝에. 저기 땅이야, 땅. 저쪽으로 해서 걸어가면 저 끝까지 또 가겠다. 그리고 여기 물 색깔이 다 갈색인 걸로 봐서는 물이 되게 얕아. 나중에 뭐 통일되면 여기 그냥 물 빼가지고 그냥 물 빼면 안 되겠구나. 물이 있는 게 오히려 또 관광 뭐 배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배 다니기엔 너무 물이 얕다. 근데 와, 되게 얕네 물이. 이거 바다예요, 바다. 네? 바다라고요. 저기요, 저기. 땅 아니었다? 바다에 지금 썰물이 이제 밀물이 지금 시작되고 있나 동남아. 저거 땅인데요, 땅? 흙바닥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썰물 때는 다 보이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인데 물이 얕다는 거잖아요, 되게, 그쵸? 좀 있으면 이제 만조되면 또 올라오고. 물 썰물 빠지면 걸어가지고 좋겠는데, 저기? 걸어가지고 그 3m 수심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 3m씩 있다고요? 이게 다 저렇게 나오죠. 여기가 다른 데는 다 뭐 해수 모래 파고 다 썼지만 여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누구도 발을 들여보지 않은 데잖아요. 중립지역, NNL, 흑발 나온 거죠. 여기는 여기서 건너 엄청 많고 오면 엄청 많은데 누가 아무도 고기 한 번 안 잡아보는데 물만 고기만 땅만 돼. 돌돌 고기만 쓰는 거야. 탈북하는 분들 이쪽으로 안 넘어. 이쪽으로 안 오죠. 이쪽에 잘 사는 동네에서 안 와요. 저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저 위쪽에서 이리로 내려와요. 저- 편집해놨고. 여기는 북한에서 잘 사는 동네예요. 함부로 안 넘어오겠죠. 아, 이쪽 동네가 잘 사는 동네야, 여기? 여기 사람도 좋고 아, 잘 사는 동네예요. 밥은 북한이 먹을 수 있어요. 쌀이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쌀이 북한의 30% 차지해요. 아, 그러면 그 먹는 밥은 김치하고 있으면 먹겠죠. 부자 동네네. 진짜 그래요. 잘못 쓰고 다니는 거예요. 고기를 엄청 많이 진짜. 장어하고 흰자가 엄청 많습니다. 자, 해방되면 배 하나씩 사고 장어로 금방 여기 어디 몰래 낚시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벽을 건너는 일을 개발하는 거야. 여기 우리가 딱 지킨 거야. 무조건 많어, 여기는 진짜. 아, 근데 저기가 진짜 땅이 된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리만 이으면 한 2km인데 다리만 이으면 돼. 쭉쭉 걸어다가 3m쯤에서 거기서 한번 헤엄치다가 또 건너 또 발 닿으면 또 걸어오고. 그 전에 총 맞는 데잖아. 깜깜할 때 하면은 뭐 탈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쪽에서 페트병 메고 온다잖아. 저쪽에서. 있는데 페트병 갖고 교동물이가 장난 수업하고 오는 거죠. 교동물. 여러 차례 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한 5시간, 6시간씩. 아, 저 위에서부터? 5시간, 6시간 채야. 최악. 연백도 잘 사는데 그 밑동네 못 사는 동네에서 그거 내고. 안에 일본은 우리가 조주가 무지하게 세다고. 물물이 시작되고 썰물이 시작되기 시점에 막 뛰어가는 속도라고. 수시로 위에서도 안 추워. 일단 머리가 이렇게 탔어. 그러면 어디 떨어졌겠지. 진짜 그렇게 해서 오는구나. 안 나타났지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중국 쪽 통해가지고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중국 거기서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브로커 있잖아요. 통해서 오는 경우는 제가 좀 그렇게 많아요.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저기가 북한인지 몰라. 안 봤으니까 자기들. 그치. 하는 소리가 아 씨발 그럴 줄 알았으면 이쪽에서 넘어올 거. 이쪽이 빠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려면 돈이 많이 돈 많이 들었는데 와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러네. 걔네들도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정보 많지는 않아요. 지도상은 우리는 다 한번 백과보도라도 다 있지만 걔네들은 열악하니까 넘어오면 된다고 중국 통해서 이런 꾀를 부리는데 저기에서 밀썰물만 이용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발각됐다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건 발칸 쏘죠. 여기 발칸 부대 있으니까. 아, 3,000발 알죠? 일본에 3,000발. 그래요? 하나만 걸리면 그냥 빵 날아가는 거야.
그냥 밤에 야간 풀 타서 안고 누워버리면 모르잖아. 얘네들이 경계가 사실 만만하거든. 우리가 더 빡세. 왜? 쟤네들 우리한테 돈을 던져서 우리 스스로 돈을 안 던져. 알고 있어, 쟤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완만하게 의미는 충도 안 갖고 가는 거야. 여기만 이러고 있는 거야, 매일. 안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레이더 들고 가다 저쪽에서 장사포 진지에서 국민 이동 있다면 철수야, 철수. 땅을 맞으면, 강화도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맞고 맞으면? 전면전이죠. 그쵸. 그래, 연평도 작은 동네에다 돈 던지면 태 전에. 여기서 뭐 전면전이지. 여기 서울보다 더 안전한 거랬다고. 여기 속에서 그 비싼 총을 서울에다 쏘고 여기다 진짜 잘못 때렸다 맞으면 큰일 나니까. 거기는 돈 던지는 거야, 이렇게. 탁! 여기는 못하지. 만약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국내 이동이 여기 레이더에 걸리면 여기 다 철수야, 철수. 한 달에 보름이고 폐쇄. 이거는 통제고 이러죠. 그래서 여기는 좀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건지고 못 갖고 올라가게 되는데, 저걸 안타까우면 뭐예요? 기본이 안 돼. 그렇죠. 기본부터 지키 살아야 되는데, 아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디 가도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는 문도 못 갖고 들어요. 음료도, 물도.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 여기는 1층을 열어주잖아요. 매점을 열어주고. 잠시 땅이라고 가갖고. 이거는 퇴장 조치예요. 아, 여기 원래 그러니까 몸력. 퇴장은 뭐라고 했어요? 교차에 간식 많이 사는데 안 들고 왔거든요. 네, 이런 데는 앞으로는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공공단체 가서 절대 뭐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게 배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 이런 물하고 같이 버리게 달아요. 그냥 차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부터 우리가 갖고서 이런 걸 보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부족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 20대 애들이 말을 제일 잘 듣고 국민 애들이 말을 제일 잘 듣고 그리고 30대 장로하러 가면은 이 개개인성이 생기고 40대 가면은 완전 사람이 아니고요.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40에 들어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자들 남자 화장실 막 들어가서 딱 가고. 엄마 왜 그래? 그리고 여기 들어가요. 잠깐 볼게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봐요. 신고 바로 신고 들어가요. 자기네들이 못하고. 여기서 내가 근무해봤지만 남자들이 말 잘 들어요. 여자들은 안 들어요. 그리고 화장실 지저분한 거 나랑 안 갈 거예요. 여자들. 이만큼 시고 있어요. 그리고 막 버리고. 그게 한국에서 하는 여기에 저게 사무에 봐야지.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닌데 청소도 해야 된다. 그까지 보는데 3,000명씩 오면 되겠냐고 이게. 그렇죠. 통제 안 하면 막 여기서 친구끼리 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있어. 아.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땐 친구끼리 싸우는 거는 분명 뭔가 사상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미친놈. 정치 얘기하다가 커피 집어던지고 문 닫고 하고. 한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엄청 보수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싸우는 때는 거야. 대화를 정치 얘기는 많이 해요. 절대 하면 안 돼. 아 좋다. 이거 가면 돼. 생각은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진보하고 보수는 항상 있게 만드는데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우기는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데 누가 근접하느냐는 아무 답을 못 주는 거야. 마음속으로 나가. 술자리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진실인 거야. 맞아. 술 먹으러 왔으면 안 얘기하지. 보통 이제 정치 얘기는 진짜 통하는 사람만 나와요. 저랑 취하다가 정치 얘기. 그만! 못 쓰게 돼. 막술 취하면 계속 얘기하면 못하겠으면 나와. 우리 후배들, 40대 후배들, 나는 이제 60줄에 섰는데. 아, 벌써 60? 40 후배들이 많이 연락해요. 나는 딱 50초 갔는데. 그냥. 49에서 50초. 네, 60. 와. 튀어나오고 학회들 세상을 사는 법을 내가 형이나 입장에서 가르쳐주면은 그것 좀 알량하고 좀 안다고 내가 잘하면 참 비기시고 어른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왜 이거 내가 그쪽은 모른 척 오랜만에 왔더니 막 난리네. 보시고 좀 가요. 네. 여러분들
아. 군사시설이 다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면 쭉 튀어나오는데 요 앞에 여기가 강두풀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있는 건 기관총대가 거기 있고요. 아. 왼쪽에 연안군, 과거는 연백군이라는 도시예요. 저 10시 방향에. 그리고 여기 한 11시 방향에 보면 산 한참 높아 보일 듯한 산이 또 미라산이라는 데고, 거기 물줄기가 예성강 하구예요. 물줄기 예성강 하구. 그걸로 좀 들어가면 옛날에 고려시대 때 어떤 국제무역한 병랑도라는 데가 있어요. 뭐 큰 정강이 있겠지, 있지만.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게 나무가 많은 데는 벌목도 못해요. 산에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다. 이게 겨울 되면 다 없어요. 땔감을 써야 되니까. 여기 기관총 부대가 있고, 거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한일자로 쫙 된 하얀 거 보일 거예요. 눈 지나서. 그게 여기서 나오는 쌀을 탈곡하는 공동 탈곡장. 자, 탈곡장에서 저 멀리 보면 산 밑에 보면 삐쭉삐쭉 한 3동, 4동 보이는 거 있어요, 하얗게. 그것도 위장 가옥. 지금은 이제 그냥 빈 걸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곡장에서 오른쪽으로 좀 오시다 보면 하얀 손가락만한 탑이 보일 거예요. 하얀색 탑. 그게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탑이에요. 거기. 지역으로는 율동리라는 데고. 그 뒤에 하얀 건물이 이제 공회당, 마을 공회당. 마을 사람들 갖다가 모여서 이제 사상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보면 또 나무 많은 데가 율동 중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탄동 지나서 요 옆에 보면 요 앞에 있는 야산. 야산 보면 허리에 쫙 쳐져 있는 길처럼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고, 장갑차 방어벽이에요. 장갑차. 여기서 만약에 전투를 하면서 그 방어 축벽이라고. 그리고 요 앞에 그 빌라처럼 진 거는 위장가옥으로 진 건데. 아까 아줌마가 많은 경우 보면서 집들이네 막 그랬는데 그게 위장가옥이구만. 지금은 사람이 살아요. 아. 옛날에 안 살았어. 그리고 그 위장가옥 뒤에 조그만 야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도 건물 하나 보이는 게 원정동 초등학교. 정면에 멀리 보이는 거 하나가 한 껍데기가 안 보여요. 거기가 488m 되는 송악산. 그리고 거기가 개성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수로, 보이는 거, 삼다리 수로라고 그래갖고, 광덕면과 대성면 사이에 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민군들이 고기도 잡고, 모두 칠 때.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것도 평야는 말했다시피 북한의 30% 쌀을 차지하고, 이쪽에 보이는 하얀 빌라 같은 것도 위장가옥이고, 정면에 보면 지금 안 보이네. 펜션 안테가 하나가 보이는, 내면 보인다. 딱 거의 12시 방향에서 조금만 10분, 12시 10분 방향에 보면, 긴 안테나 같은 거 보여요. 거기 이제 북한 통신탑. 자, 쭉 와갖고 벌판 지나갖고 오른쪽에 보이는 높은 산이 백마산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백마 고지 그게 아니고 북한의 191m 높이의 백마산이고 그 아래로 보면 해창리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21채가 있어요. 그 위장가옥이에요. 저것이 산사태로 붕괴가 됐는데 20일 만에 21채 다 복구해버려. 일주일 만에. 위장가옥이에요. 해창리.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 모서리 타나오에서 여기 우리 군무대까지 1.8km. 여기서 저기가 2.3km. 그 정도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다 찾아보면 장사부 진지를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더에 걸리면은 무조건 여기 패스해 주셔야 합니다. 다 철수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평양의 아파트가 보이잖아. 쫙 보이죠? 3시 방향이에요. 예. 자, 거기가 평양이 아니고 일산 탄현지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랬죠? 딱 남한처럼 보였어. 일산 탄현이에요, 거기가 이제 한강 하부하고 이진강 하부가 있고, 요즘은 예성강 하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고, 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어하고 황물이 많아요. 소주만 사갖고 오면 됩니다. 못 들으신 분에서 그 앞에 건 강이 아니면서 다릅니다. 옛날에 황해라고 많이 있었죠. 황해바다. 황해바다가 북한에 황무라고 해주에 철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한문도 국가. 근데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채 만드는데 핀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래요. 그 핀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드라이브 푹 싸고 핀 소리가 야 핀이야. 그래서 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황해를 하다가 황저 해주에 초짜를 따서 지금 해주. 국사 시간에 옛날에 안 배운 걸 거예요. 3층도 한번 올라가야죠. 네, 3층에 올라왔고요. 우리 현 위치 어딘지 파악되십니까? 저 지도상의 제일 꼭대기 부분, 빨간 부분. 여기가 우리 현 위치래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 설명 중인데요.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평화전망대라고 합니다. 이곳은 2008년도 9월 5일 날 개관을 했고요. 그전에는 758 오피라고 해서 굉장히 단층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인증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관광화시키면서 군인이 아닌 여러분들 같은 민간인이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계시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전망대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관건인데 오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 통신탑이 아주 흐릿하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건데 북쪽이 조금 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번째 큰 섬이죠. 제주, 거제, 진도, 강화. 근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가 있어서 그 두 곳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강화대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안 보이세요. 그 턱 때문에 일단 끝나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강화대교에서 현재 위치까지 오는 데는 17km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성을 간다고 하면 몇 킬로나 될까요? 개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몇 킬로 될까요? 5km.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18kg. 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싹합니다. 정말 어려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근데 이제 17kg, 18kg니까 1kg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깝게 개성공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맑은 날은 개성공단 통신탑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뛰어가면 이렇게 막대기가 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데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모르지만 지금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보이고 아실까요? 12시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멀리 그래서 이렇게 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가 여기 지금 양사면 철산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망대가 생기기 전에는 애기봉 쪽으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애기봉 쪽은 이제 이쪽 산 어느 한쪽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망대가 12곳이 있는데요. 그 12전망대 중에서 북한을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서 관망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배천군, 연안군, 개풍군, 함흥군 이렇게 4개의 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보시는 거고요. 1970년대 중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배천군이 있습니다. 배천군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약 20여 곳 정도의 온천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못하고 식힌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온천 줄기가 강화도 송모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송모도에서도 온천이 개발됐고요. 온천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계속 이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주변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셔서 물을 막 자유롭게 떠가셨어요. 폼을 들고 오셔서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시설까지 다 해놔서 노천 온천도 있고 민자라 온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피부나 이런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떠가고 또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불은 들어오지 않지만 연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매천에서 연백 평야지대가 되겠고요. 쌀이 생산이 되는데요. 북한 총 생산량의 30% 정도의 쌀이 생산이 되는 곡창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예성강이 있습니다. 지금 대천 연안에서 보시고 평해 남도와 북도를 가르는 강이 예성강입니다. 물줄기 찾으셨나요? 네. 이게 이제 예성강 줄기가 되겠고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경남도가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에는 예전에 고려시대 때 이제 경남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남도라고 했다고 하고요. 고려시대 때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죠. 물론 이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인도나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와서 무역을 했던 이제 무역의 거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생긴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부르는 이름 코리아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공식적인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쓰고 또 남북 나눌 때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쓰지만 어쨌든 그냥 코리아 해도 다 알아듣죠. 우리 다 코리아라고만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그 코리아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해서 코리아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게 현재 이제 코리아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당두포리가 있습니다. 닭의 머리가 맞나요? 대가리가 맞나요? 대가리요. 예? 대가리. 네, 대가리라는 표현이 맞죠. 사람만 머리죠.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기억력이 나쁘거나 뭐 실수를 자주 하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닭대가리 또는 새대가리에 비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닭은 대가리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닭대가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당두포리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11시 방향으로 보시면 닭의 몸통이 있고 가느다란고 대가리, 부리가 돌출되어 있는 그래서 요 곳을 당두포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 질문 1위가 뭐냐면 산에 왜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곳은 주민들이 살지 않던 곳인데 이주를 시켰습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내고 태우고 농토를 만들고요. 또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식량이나 땔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나무는 자랄 텐데요. 나무가 자라면 모두 베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탈북하거나 또는 할 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위신처가 되기 때문에 모두 베낸다고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깝게 맞닿아 있는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 당두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초소, 군부대 신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보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나무를 베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해창리라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셔도 돌출돼 있죠, 이쪽이. 그래서 2시 방향 쪽으로 보시면 많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해창리 돌출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바다가 있죠. 바다가 맞을까요? 강이 맞을까요? 예, 강일까요? 바다일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은 조강이고요. 조강, 파라비조자 강강자 써서 조강인데 사실은 염도가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기는 바다인데 강물하고 섞여서 흘러갑니다. 여기 한강이 있고요. 그 위에 여기 임진강이 있습니다.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합류해서 흘러가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성강까지 합류해서 서해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서 흘러가니까 일반적인 바다보다는 염도는 낮지만 그래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폭이 2.3km에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km 내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해창리는 가장 좁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거리가 가장 짧은 최근거리가 이 해창리 돌출부입니다. 이 해창리 돌출부 이쪽
강화도 쪽에서 보시면 거북이처럼 생겼죠. 거북이 대가리 부분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돈대라고 합니다. 돈대. 그래서 돈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강화도 오셔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가보셨다면 혹시 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여야 맞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돈대는 강화도에 오셔야 보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요. 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한두 명이 지키고 연락하고 감방할 수 있는 곳이 돈대이고요. 조선시대 때 53개의 돈대가 강화 본도 전체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진과 보라고 하는 국방시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진과 보는 중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한 200명 정도 주둔하는 중대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진과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지진, 광성보, 용진진, 덕진진 이런 이제 진이 5개, 보가 7개, 그래서 12, 진보, 53군대가 강화 본도를 에워싸게 되는데 수도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기 수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한다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군대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창 도출부와 이 돈대를 연결했을 때 1.8km라고 합니다. 수영 잘하는 박혜환이나 물개 조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영을 온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무난히 헤엄쳐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깝죠? 네. 예, 이렇게 가까운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수영을 못해서 못 가지만, 안 떠서 못 가지만, 혹시 여기 건너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건너가고 싶으신 분은 계실까요? 네. 근데 건너가실 수 있는 분 없겠죠? 예. 한국전쟁이 나고 광복은 됐지만 분단이 돼서 이렇게 가까운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70년이 넘도록 이 거리, 짧은 거리를 계속 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같은 경기도였어요. 현재 오신 이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죠. 그래서 95년도 5월에 인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였죠. 한국전쟁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경기도였죠. 그래서 같은 경기도권이라서 이들 세상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를 타고 나가서 이쪽 경송이나 뭐 대천이나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저녁이면 배 타고 돌아오고 그런 일일 생활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늘 왕래하던 그런 일자리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못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또 언제든 누구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바다, 해로 조각을 보셨는데 여기 이제 지금 금이 그어져 있죠. 이 지도상으로 반짝반짝하는 예쁜 선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금을 그어놨을까요?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해놨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선을 따라서 보시면 위쪽은 북한 땅이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금을 그어놨을 뿐이고요. 그 선이 이렇게 와서 지금 임진강에서 딱 멈추죠. 그러면서 다시 붉은 실세, 붉은 이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북한 땅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기도 하주 쪽이고 경기 김포 인천 광역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반짝반짝하는 선은 이제 바다를 가르는 남북한 가르는 경계선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육지를 가르는 남북한 경계선이 되겠죠. 이거를 한사분계선이라고 하죠. 이 선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2km 가면 북방항에서 남쪽으로 2km 가면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4km 내외는 남북한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이곳 다큐 하는 거 가끔 보셨을까요? 예. 70년이 넘도록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죠. 지구상의 가장 상위 포식자가 인간 맞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부하는 분 계실까요? 생각이 나신 분?
그래서 그 가장 상포식자인 인간이 들어가지 못한 지가 70년이 넘었으니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겠죠. 그래서 이곳 자연 다큐를 가끔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황금박쥐라고 하는 박쥐 종류가 대부분이 노란색을 띠는 그런 이제 박쥐 종류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고 예전에 이곳을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구상이 분단된 국가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들어갔을 때 서서히 이제 환경은 파괴될 게 뻔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아름다운 공간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로 된 미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시면 예산공단이라는 예전에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했는데 그냥 이제 쫓겨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이제 그 근로자들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길을 가는 이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1970년대 중반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70년대 중반이라는 의미는 농업에 있어서는 기계화 이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할 일이 별로 없죠. 밭을 갈거나 우마차를 보시거나 거의 없죠. 시골 산간 오지에 가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풍경이 됐는데 여기서는 늘상 접할 수 있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가 이제 소달구지를 보는 또 뭐 리어카나 경기 등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겨울 풍경 중에 하나가 이상을 짓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상 짓는 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예, 뭐 지금 또 농사도 많이 짓고 있지 않지만 또 예전에도 아마 이상까지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겨울이면 이렇게 돌담이 있으면 돌담에 나와서 앉지도 서지도 않은 여성적인 굉장히 좀 불쌍한 이런 이제 표정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추운데 걸어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왜인지는 아시죠? 왜 밖에 나와 있고 왜 걸어다니고 하는지. 추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보면 옷도 허름한 옷을 입었고요. 두툼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난방이 안 되겠죠. 석탄도 부족할 거고 전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땔감마저도 거의 3일 남은 거 없으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있다면 농사를 짓고 난 지푸라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도 집 같은 경우는 때 순간적인 온도는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근데 바로 이제 식죠. 그러다 보면 엄청 추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낮에 햇볕 쬐는 장면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대중교통이 버스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하루에 이제 여러 번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정도는 할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걸어 다니는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개풍분 앞에 또 유일하게 이제 붉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봤는데 한 번도 다니는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에 2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전까지는 저거는 선전용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붙이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오토바이도 있어 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오토바이가 달리는 걸 딱 2번을 봤고요. 9월 10월에 거쳐서 그쯤에서 또 관광객분들도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또 2분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풍경을 보죠. 여기가 이제 다 쌀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모내기 할 때 또는 벼매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는, 아니면 그 이제 콩 심을 때 콩 같은 거 심는지 안 심다 이런 이제 모습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삭 주는 장면 등등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만환경 보시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황당한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나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쇼를 하듯이 나 찾아와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사람들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계수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청소들을 천천히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들 움직이는 또 온마차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달구지 같은 경우는 정겨운 장면이죠. 보기 어려운 장면이니까. 그런 모습들, 여름에는 이제 소 꼴을 먹인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풀을 뜯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재미있었던 거는 주인과 개 2마리가 산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기도 개와 산책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5분 정도에 걸쳐서 영상이 나갈 겁니다. 자리에 좀 더 5분 정도 앉아 계셨다가 영상이 끝난 후에 같이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틀어놨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를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서 영상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같이 보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5분입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민족의 영혼을 가지고 남북 분단의 현장은 강화 평화 전망대를 찾아주신 강원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 개관한 평화전망대는 강화 지역 가장 북쪽의 문풍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방 한계선인 남쪽 철책선과 북방 한계선인 북쪽 철책선 사이의 강을 편되어 남북이 왕래하지 못하는 남북 분단의 장소입니다. 평화전망대에서는 전면의 북한 지역과의 거리는 약 2.3km이며 제일 가까운 곳은 우측의 해창리 돌출구로 1.8km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면 좌측 10시 방향에 예산강 하구를 중심으로 왼쪽은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의 연배 평화지대이며 오른쪽은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의 평화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북한 총 생산량의 30% 정도가 생산되는 중. 예산강 하구의 미라산이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고려시대 운영하는 경남도가 있습니다. 담백포리 마을의 인민군 막사로 보건중대와 기관총 소대가 있으며 간혹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얗고 긴 병장의 건물은 마을마다 있는 공동 탈북장입니다. 4월에서 5월에는 모래기를 타러 나온 농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수 마을은 1970년대 지어진 3층짜리 무장마을과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층집이 있습니다. 율동리 마을은 교육시설인 율동 중고등학교와 김일성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탑과 북한의 공민항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마을 회의 및 주민, 학생, 국민의 사상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벼와 옥수수 농사를 위주로 하는 탄력마을은 대풍군의 주요 극창지대이며 10년만 회의를 위해 주변의 낮은 산 중턱까지 밭을 만들고 마을입니다.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489m의 산악산은 개성시와 개풍군 경계에 있는 산으로 주위에 개성원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에 보이는 탑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탑신탑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개성원단까지는 약 18km입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초소는 남으로 가려져 있지만 보시는 곳은 남에 가려져 있지 않은 인민군 축소입니다. 북한의 수학교가 있는 원정동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축구와 상상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수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개풍군 관광면, 우측은 대성면으로 수로에 물이 빠지면 간혹 군인들이 나와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191m의 백마산의 정상에는 우리나라를 관측할 수 있는 북한의 관측소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해창리마을은 산사태로 밀물되었던 21채의 집을 일주일에 복구한 곳이며 집의 구조는 흑도골의 소렌트 지붕의 의장마을입니다. 평화전망대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2에서 3km이지만 한국에 보는 북한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평화전망대는 이산가족들의 위안의 장소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며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의 영혼을 담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3층이라서 더 잘 보인다. 물이 쫙 빠지니까 저쪽에 그냥 와 그건 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아니 정모하면 옆에다 튜브 하나 끼고서 걸어가다가 쑥 타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걸어가면 저긴 다 보이겠다. 딱 봐도 다 보이네. 바로 총을 쏴주네. 근데 만약에 건너오다가 우리 한계선 넘어왔어요. 그래도 쏠까? 아예 넘어왔는데? 아니 뭐 백기 투항 같은 거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넘어오기 이게 물이 쫙 빠지네. 걸어서 갈 수 있겠다 진짜. 충만 없으면은 걸어서도 막 가고 물고기 잡다가 튜브 하나 끼고 있으면서 둥둥 떠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저기 땀다 보여. 숭어 되게 많을 것 같아. 저기가 중립지역인 것 같아요. 나 저 땅 보이는 데고. 갈까? 네, 저쪽에 바로 저기 초코가 정말 찾아보겠어요. 아! 혀 안 씹었어? 자, 가죠, 이제는. 이상 강화 평화 전망대였습니다.